실밥 뜯는 주제에 교수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제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제 8살 아들이 엄마 앞을 막아서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때리지 마.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아이 앞에서만큼은. 그날 제가 사흘밤을 새워 완성한 한복은 가위 한 번에 찢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 한복은 유럽 왕실 만찬장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골목 안쪽. 저는 홀레 한복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세운 작품이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 남색 치마, 고름 하나 솔기 하나까지. 제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손님이 거울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진짜 예쁘다. 손이 금손이에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가 만든 옷을 입고 기뻐하는 이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랑카랑.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걸친 강여사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게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피팅 중인 홀레 한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걸로 얼마를 받아요? 사기 아니야? 손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손님이 계세요. 밖에서 말씀하시죠. 밖에서? 내가 왜 밖에서 해요? 강여사는 계산대 위에 지폐를 던졌습니다. 이 돈이 우리 집 체면값이에요. 요즘 누가 한복을 입어요? 죽은 산업이나 붙잡고 교수 집안 망신만 시키고 있잖아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계신데 제발. 하지만 강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 집안 며느리가 바느질 장사라니. 동창회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강여사 며느리가 실밥 뜯는다면서요? 고개를 못 들겠어.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직하게 제 일을 하고 있어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여사의 손이 번쩍 올라왔습니다. 찰싹. 제 뺨을 때렸습니다. 가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님이 숨을 삼켰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그리고 작업실에서 지호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때리지 마. 지호가 울면서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2 팔을 벌리고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걸 봐서는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이런 걸 겪어서는 안 됐는데, 강여사는 아이를 옆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위에 홀레 한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손님 옷이에요. 서걱. 가위가 치마 자락을 길게 찢었습니다. 사흘밤의 노력이 단 한 번의 가위질에 무너졌습니다. 손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호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강여사는 찢어진 한복을 바닥에 내던지고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내일까지 사인해서 가져와.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지호는 우리가 데려다 키울 거야. 당신은 이 수선집이나 지키다 늙어.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카랑카랑. 문이 닫혔습니다. 지호가 제 치마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이래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한복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찢어진 건 꿰매면 돼.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 준혁이 귀가했습니다. 저는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뺨을 맞은 것도, 한복이 찢긴 것도, 지호가 울었던 것도. 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시겠어? 뭔가 당신이 빌미를 줬겠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저 손님 앞에서 뺨을 맞았어요. 지호가 다 봤어요. 엄마가 좀 예민하신 거잖아. 그러더니 준혁이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좀 그래. 교수 아내가 바느질 장사라니. 학교 동료들이 뭐라는지 알아?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늘 부끄러운 존재였구나.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호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혼자 작업실에 앉아 찢어진 한복을 꺼냈습니다. 밤새 바늘을 쥐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새벽 3시. 복원된 한복을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찢어진 자리가 어딘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말끔했습니다. 그때 스승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아, 옷은 찢어져도 다시 꿰맬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찢어지면 흉이 남는다. 내 솜씨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 고 김옥자 명인. 제 스승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되새기며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왔습니다. 강 여사가 동네 미용실, 교회 모임,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말을 퍼뜨렸습니다. 요즘 한복은 죽은 산업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그걸 하겠다고 아들 커리어까지 망치고 있어요. 그 집 위생도 좀 불안하다더라고요.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지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무슨 일 있었어? 애들이 너네 엄마 헌옷 고치는 아줌마래.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그래서 내가 걔 밀었어. 지호야. 선생님한테 혼났어. 근데 엄마 나 잘못한 거야? 엄마 편든 게 잘못이야?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대답하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와서 말했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해? 엄마 닮았나?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 여사가 다시 수선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조용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수연아. 하실 말씀하세요. 지호, 내가 데려다 키울게. 숨이 막혔습니다. 저런 엄마 밑에서 뭘 배우겠어. 우리가 키우면 좋은 학교, 좋은 환경. 당신은 이 가게나 지키면서 살아. 어머니, 지호는 안 됩니다. 법대로 해봐. 경제력 없는 엄마한테 양육권이 가겠어. 교수 집안에 가겠어? 판사가 어디 손 들어줄 것 같아? 강 여사는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이혼합 비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인하면 지호를 빼앗기는 건가? 사인하지 않으면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건가? 그때 잠든 지호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자면서도 저를 찾는 아이였습니다. 그 손을 느끼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합의서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포기 못해. 절대로 못해.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진 엄마가 되지 않겠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람이 찾아올 줄은. 다음 날 오전 수선집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옥자 명인 선생님의 마지막 수제자분이 맞으시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업계에서 수소문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기술을 마지막으로 전수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청와대 문화행사 담당 박민준. 다음 달 영부인께서 유럽 순방 공식 일정에 한복을 착용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김옥자 명인의 기술로 만든 한복이었으면 한다고요. 맡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게 안에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강 여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누가 한복을 입어요? 죽은 산업이지. 그리고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아, 한복은 살아있어. 내가 살려야 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에게도 강 여사에게도. 그날부터 수선집 불은 새벽이 지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스승님께 배운 침선법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손이 부르트도록 바늘을 쥐었습니다. 옥색 비단을 펼칠 때마다 스승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바늘은 솔직해야 한다. 거짓 솔기는 반드시 터진다. 내 마음이 바르면 옷도 바르게 서. 저는 그 말을 되새기며 한 땀 한 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 건가요? 이 한복이 세상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열흘 후였습니다. 준혁이 수연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나 청와대 담당자한테 연락했어. 뭐라고요? 언론에 나갈 때 우리 가문 이름으로 내달라고. 집안 명예도 있고 나도 교수로서. 저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던 날도 참았습니다. 한복이 찢기던 날도 참았습니다. 지호가 울던 날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나가요. 여보. 나가라고요. 준혁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작업대 앞에 앉아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로 증명하고 싶은 건 체면이 아니야. 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는 것. 그리고 드디어 발표 날이 왔습니다. 프랑스 파리 공식 만찬장. 영부인이 입장했습니다. 연한 옥색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 제가 밤새 꿰맨 매화 문양이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신 카메라가 일제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다음 날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전통 한복 세계를 사로잡다. 파리 만찬장을 빛낸 코리안 뷰티. 국내 뉴스도 들끓었습니다. 기자들이 수소문 끝에 종로구 골목 작은 수선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날 준혁이 양복을 차려입고 나서려 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는 앞을 막아섰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건 제 작품입니다. 여보, 집안 이름으로. 제 스승님의 기술입니다. 가문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준혁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한복은 돌아가신 스승님 김옥자 명인 선생님께 배운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스승님이 평생 지켜오신 침선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수 집안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복 장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강 여사는 지인 모임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복이 뭐예요? 우리 집 며느리가 그걸 한다고.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지인 한 명이 조용히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뉴스 보셨어요? 화면 속 수연이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영부인이 파리 만찬장에서 한복을 입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저분, 사모님 며느리 아니에요? 강 여사의 손이 굳었습니다. 모임 자리가 술렁였습니다. 어머, 영부인 한복을 만드셨다고요? 그런 분이 종로 골목 수선집에 계셨어요? 사모님이 그 며느리분을 그렇게 대하셨다고요? 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창피하다고 했던 그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사흘 후, 강 여사가 수선집 앞에 섰습니다. 명품 코트 차림이었지만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하실 말씀하세요. 강 여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했다. 크게 잘못했어. 뺨까지 때리고, 아이 앞에서 그러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응. 체면은 옷이지만 자존심은 살입니다. 찢어지면 덧대도 흉이 남아요. 강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은 할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내 편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뺨을 맞던 날도, 한복이 찢기던 날도, 지호가 울던 날도. 마지막엔 제 성공까지 가져가려 했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결론이 난 이야기였으니까요. 지호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건 양보 못합니다. 이혼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한 달 후, 수연 한복 쇼윈도에 새 액자가 걸렸습니다. 파리 만찬장에서 영부인이 한복을 입고 선 외신 사진.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수연 한복 김옥자 명인의 기술을 잇다. 지호가 쇼윈도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한복 디자이너 할래. 왜? 엄마처럼 멋있고 싶어서.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골목 안으로 가을 햇살이 길게 드리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한복을 입냐고. 죽은 산업이라고. 실밥 뜯는 천한 계집이라고. 하지만 그 실밥 뜯는 손이 유럽 만찬장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웠습니다. 천한 일은 없습니다. 천하게 보는 눈이 있을 뿐입니다. 한복은 찢어졌지만 저는 끝내 제 자존심만큼은 꿰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